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시사평론가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팬이 상당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순천의 아들 조대진 변호사. 순천, 네. 감사합니다. 기쁘다 조대진 오셨네. 사랑합니다. 맘모스 극장 아들 조대진 변호사. 맘모스 극장은 또 어떻게 해? 맘모스 극장. 대단한 시트하시네요. 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 또 네. 법조인 출신의 변호사들, 예상이 시원하게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조금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언급을 안 하다가 오늘 처음 하는 거고요. 증거를 내세요. 예. 일단 너무 구체적인 물증이 많았습니다. 이규진 판사의 양형 수첩이라든지, 양형 위원장의 그 수첩이라든지, 김현장 독대 문건, 강제징용 개인 문건 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해당 그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이 조작 왜곡됐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서 오히려 증거 인멸의 그 의심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전직 대법원장 구속. 이 평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 자체는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업자득이죠.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말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고 했더니 거의 독재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그 이탄희 판사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촉발시킨 이탄희 당시 판사한테 일단 감사하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뉴스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에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대충 그 부당한 지시에 응해서 계속 그냥 일을 했다면 아마 이 엄청난 사건들은 완전 묻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표를 내고 반발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터졌고 그게 2017년인가요 벌써?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연쇄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일이 불거졌는데 어쨌든 그분의 한 명의 그 용기와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최소한 반성하시는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판사는 왕이 아니라는 거를 이게 정확하게 좀 주지시켜줬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판사는 왕이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는 기관이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판단을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관들이 원래도 잘하시는 법관분들 계셨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치평론가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당연히 기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중에 구속된 사람은 임종원 행정차장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기각됐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 그 법원의 제19 감사하기로 기각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었는데 이번에 발부가 됐고 결국은 이 구속을 결정한 명승건 판사. 명재건 판사. 화제가 올랐단 말이죠.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분한테 재판을 받다가요. 재판을 받아요? 잘못해드린 거 있어요? 변호인으로 재판을 하다가 이분이 영장 전담 판사가 되셔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해당 그 형사 단독부가 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남았는데 딱 영장 전담 판사로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검사 출신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일단 양 대법원장이 직접 실행한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기획안 몸통이자 주체자 또 머리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또 문건 상당수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V 표시라든지 대자로 표시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양 대법원장이 직접 실행 기획했다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증거들 앞에서 명승건 부장판사도 이제 아무리 법원 판사 소속이지만 이 영장을 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 대부분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아마 법조인들이라서 더 잘 알 거예요. 정말 있는 어떤 증거나 진술, 소위 말하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그동안 재판부가 보여줬던 행태, 그 맥락을 본다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압수수색
그 구속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거의 한 90% 이상 나오는데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한 10%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말 제 식구 감싸기다는 얘기가 있었고 기각 사유도 참 엄청났어요.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발부를 이제 요청을 했더니 가정의 안정 등을 뭐 이유로, 근데 그만한 어떤 그 중대성이 없다고 해서 이 압수수색을 거부했어요. 발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량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지긴 했는데, 또 다른 그 압수수색 발부 거부했던 또 이유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재판 거래가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또 기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줄줄이 말씀드린 이유는 누가 봐도 황당한 이유로 여러 번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예. 기각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뭐 이상한 또 이유로 또 거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예. 제가 앞서서 재권 판사라고 하지 않고 명승권 판사라고 했나 보네요. 예. 네. 아시는 분인가요? 명승권 씨라고 따로 아시는 명승권 박사라고 네, 네. 제 입에 읽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잘못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명재권 판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구치소에 네. 입소를 하게 되는데 예우를 고려해서 독방에서 생활한다. 네. 구치소 생활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처음 들어가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체 검사를 받거든요.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환복을 하고 이제 머그샷이라는 그 사진 있잖아요. 수인 번호를 이제 찍고 이제 독방에 가서 이제 대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잠든 시간이 한 새벽 3시쯤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바로 잠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첫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날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뭐 그렇죠. 어쨌든 그 검찰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사에 도움이 되게끔 사람을 이제 구속하는 건데 뭐 사안의 중대성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 등등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위해서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이제 극과 극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김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와는 달리 소위 말하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혹은 그 임종원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전혀 또 입을 다물고 안 하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저는 그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배팅을 못 하겠네요, 제가.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검찰 소환을 거부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제 힌트가 3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법리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도 이제 부인은 하겠지만 그래도 응하는 모습은 보일 것 같습니다. 임종원 차장이 지금 같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그런 게 나올 확률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종원 차장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치소는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감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백하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나 진술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식의 어떤 그러니까 미루기 전략 이런 걸 할 수 있을 테고 판사 이 사법부 내부에서 좀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요.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은 영장이 기각됐던 사람도 뭐 발부될 수 있고 또 조사를 안 받고 피했던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은 아닌가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 사법농단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법원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거기에 대한 또 대국민 사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겠죠. 변호사들이 되게 요즘 힘들어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미 조작된 판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법리상 맞는 부분도 있고 뭐 틀리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변호사들한테 이제 질의를 해오시기 때문에 예. 어쨌든 사법부가 중심을 좀 빨리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미국 유명 관광지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 중이던 한국 유학생이 추락해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부상 같고요. 네. 치료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들려요. 동아대 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25살 박모 씨입니다.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었고요. 이제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캠핑카 여행을 그랜드 캐년으로 갔었던 건데요. 돌아오기 전에 이제 기념 여행이었죠.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 중에 자유 시간에 사진을 찍다가 추락해서 머리 쪽에 큰 부상을 입고 지금 현재는 의식 불명인 상태로 여러 차례 수술을 지금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치료비만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가 참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실제 미국 사람들이 파탄하는 그러니까 재산이 파탄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상당 부분이 의료비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미국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아플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근데 병원에 정말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냥 참아야 돼요. 그냥 아프면 참아야 되고. 방학 때 잠깐 한국에 오는 게 더 싼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맹장 수술만 해도 몇 천만 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치과나 뭐나 해가지고 차라리 비행기 값 뭐 다 해도 한국에 오는 게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번 해보신 분들, 미국에서 그러니까 병원을 접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10억 뭐 이상의 비용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상태가 위독하기 때문에 이송하는 것만 해도 한 2억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이거 보험사와의 어떤 쟁투 이런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이 보통 유학생들은 보험을 들어놔요. 이제 저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근데 유학생 보험이 5일 전에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유학 끝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했던 건데 5일 전에 만료가 돼서 개인 보험으로는 또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 청원도 올라간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개인이 사고를 당한 건데 그걸 국가가 왜 책임지냐 아니면 왜 그걸 국민모금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네. 그렇다면은 모든 사고 사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어쨌든 아무리 자유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행사가 어쨌든 여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여행자들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완전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고요. 이와 반대로 무조건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여행자 예를 들면 여행자 측 여행사가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행사에 책임을 줘야 된다,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이런 반대 판례도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책임 여부는 많이 달라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세요. 그 모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 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좀 지금 모금 후원 활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학생의 학교 동문들이 좀 모으고 있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뭐 한인 사회에서 좀 도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것도 만들었나 보네요. 여행자 보험이 사실상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최대 금액이 한 1억 정도고 대부분 중요한 사안들은 특약사항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항상 다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나 더 해보고요. 상습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네, 오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라고 취지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슈 씨에 관련해서는 애초에는 이제 보도사 내용을 부인을 하는 그런 보도도 나가긴 했지만 본인이 도박을 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소사실 인정에 관련돼서 의견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예.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형에 좀 참작해달라, 선처를 바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초범이고 명백히 처음부터 자신의 도박을 인정을 하는 상황이어야지 처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들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이고 진술도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본인이 방어를 한다고 해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부인을 하게 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변호인이 전략상 잘 선택을 해서 아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형태로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슈 씨가 도박을 했다고 단순 도박으로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상습 도박이죠.
상습 도박. 예. 마카오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도박한 부분하고 해외 마카오에서 상습 도박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다른 지인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한 부분이 사기와 도박 혐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기도 안 됐고 그 해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내 도박도 안 됐습니다. 예. 마카오에서 상습 도박한 것만. 마카오에서 상습 도박한 것만 그렇게 됐다.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 일본. 일본이. 그러니까 슈 씨가 일본 영주권자니까 한국 내에 있는 호텔 카지노 이용한 것은 문제 없다.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됐고 사기 혐의는 왜 또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를 뭐 3억 원, 2억 원 정도 두 명한테서 빌렸다라고 돼 있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해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검찰도 이 사기와 국내에서의 그 도박 행위는 기소하지 않고 마카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만 찍어가지고 골라내서 이제 기소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했다. 이렇게도 판시한 거 보니까 그 도박할 때 돈 빌리는 것은 뭐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원인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거에 있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그 불기소 처분한 걸로 보입니다. 마카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는 처벌이 가능. 그래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뭐 라스베가스나 마카오나 놀러 가셔가지고 심심풀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처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상습 도박의 기준이 뭔지 10번까지 괜찮고 11번은 안 돼 뭐 이런 건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외환의 관리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될 정도로 환전을 해가지고 가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든지 판돈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1,000만 원 이상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 상습적으로 그 현지에서도 돈을 받아서 도박을 했다면 이제 상습 도박에 관련된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쨌든 같이 참석해서 이게 진술을 얻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제 슈 씨 말고도 중간에 일단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중간에 그걸 또 지금 환치게 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지금 기소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재판 받겠죠. 상습 도박이 인정되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성립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아마도 슈 씨 같은 경우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뭐 벌금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워낙 또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억 단위니까. 팟빵 앱으로 마포구 대로님께서 두 분 너무 떨어져 앉으신 거 아닌가요? 남자 도망가셨어요. 제가 싫은가 봐요. 제가 모서리를 좋아해서. 그래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아직도 하시는 건가요? 보이는 라디오? 이거 한지 한 열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지금 딸랑 한 대인데 앞으로는 카메라를 늘려서 CCTV처럼. 이제는 CCTV가 아니고 패널 한 명당 한 대씩. 부담스럽다. 놓는다는 거창한 계획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